여기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5분의 2니까 2분의 1에 AB가 5분의 2다 있고 전체 넓이니까 2분의 1에 10 곱하기 B가 1이다. B가 몇 개니까 너무 쉽죠? 얘는 별거 없고요. 별거 없고. 3번. 요게 이제 여러분이 수투나 이게 이제 정적분이 이 지금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이 둘러싸인 넓이다 보니까 수투에서 배웠던 정적분하고 약간 비스꾸리꾸리한 느낌이 좀 있죠. 가조건 F 이게 있어요. X 4, 4 있습니다. X는 4대칭이죠. 4대칭. X는 4대칭. 바로 해석하셔야 되겠고 2에서 4까지 0에서 2까지 세배 관계. 이런 거 이제 수직선 그리면 되겠죠. 정적분에서도 이렇게 풀라고 하죠. 4. 자, 제한된 범위가 처음에 08이에요. 08. 대칭이네요. 이 반쪽 0.5, 반쪽 0.5. 자, 2에서 4까지입니다. 2에서 4까지는 0에서 2까지의 세배래요. 그럼 내가 여기를 P라 그러면 여기 3P네요. 그러면은 4P가 2분의 1이다. P값 나와요. 여기 똑같이 나오겠고요. 그럼 3에서 4까지니까 3에서 4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여기 3. 다시 여기 3에서 4까지. 여기에 지금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준 거고 5에서 6까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6. 여기가 5. 여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는 여기랑 똑같겠네요. 그죠? 2에서 3까지를 구하라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있는 거 가지고 덧셈 뺄셈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P가 8분의 1이니까 여기가 3P가 8분의 3 8분의 3이니까 16분의 6 근데 여기가 16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도 16분의 3 그럼 여기도 16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별거 없다. 솔직히 가조건 같은 거 해석 못하시면 다시 좀 대수적인 거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해석 되시면 별거 없고 여기도 뭐 등차수열 이런 거 나오면 하시면 되죠. 등차수열 등차 중앙 이용해서 가운데 거 2배 양옆에 거 합과 같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연속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9분의 2 x의 0에서 3까지라고 줬고요. 매해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0에서 저까지 일정하다. 이건 약간 이항 분포에다가 어거지로 갖다 낀 거야. 뭐 굉장히 문제가 훌륭하다. 뭐 굉장히 신선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해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인데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갖다 Y라고 하죠. 이항 분포를 따를 거예요. 5번 했대요. 그럼 그때의 확률이 뭐냐? 얘입니다. 얘.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 둘러싸인 넓이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수투스럽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그냥 밀도 함수가 직선, 다각형 형태로 나오시게 되면은 적분보다는 그냥 넓이 구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2분의 3이니까 0에서 2분의 3까지 이 넓이가 지금 여기가 스몰 p거든요. 여기 스몰 p 값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넓이가 1인데 여기가 지금 중점이니까 얼마? 4분의 1이죠. 그냥 닮은 거 같은 거 써도 그죠? 4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라 이항 분포를 갖다 약간 어거지로 갖다 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자 밑에 저 왜 안 물어봤어? 너 왜 안 물어보냐고? 네. 자 603번 보겠습니다. 약간 표현인데 정의를 잘 보세요. 0에서 3까지 스몰 x의 값이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제한된 범위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p가 다음과 같대요. p 0에서 a까지 확률입니다. 근데 x의 값이 0에서 3까지입니다. 0에서 3까지. 이거를 약간 뭐 수투스럽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얘를 갖다 수투스럽게 쓰시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참고로 그냥 한번 써본다면은 좌변 x에서 3까지의 확률이거든요. 수투스럽게 쓰면 뭐가 되겠어요? 인티그럴 x에서 3까지 밀도 함수를 스몰 fx라고 하면은 dx 이게 이거라고 준 거예요. 이게 이거라고. 그죠? 아까 배운 대로 확률 이렇게 구하기로 했잖아. 이런 상황인데 자 우선은 이정계수가 a가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 구간에서
둘러싸인 넓이가 1이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x에다가 우선은 뭘 대입할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3. 0을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미끄다리 건너 친다는 생각으로 3 했습니다. 3. 자, 0을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0을 대입을 하시면 p 0 x 3 얼마예요? 1. 0 대입하면 3a죠. 3a.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 1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오겠네요. a는 3분의 1이다. 이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저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갖다가 구하라는 겁니다. 0에서 a까지의 확률. 그럼 0에서 a까지 확률인데 우리가 지금 0에서 a까지의 확률은 위에 있는 저 값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게 x에서 3까지의 확률이거든요. 여기 지금 0, 3인데 x는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x에서 3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나타내는 게 지금 3분의 1에 3 빼기 x다 이거거든. 근데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갖다가 a 3분의 1이죠. 3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는 거예요. 3분의 1은 이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전체에서 3분의 1부터 3까지 빼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좀 이렇게 좀 파악이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위에 가진 식의 의미는 끝에가 고정돼 있고 시작하는 데가 변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선은 나는 요 녹색을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해봐요? 3분의 1을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은 3분의 1에서 3까지의 확률을 압니다.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결국에 구하라고 하는 저 p 0에서 3분의 1까지의 확률은 당연히 여기서 나온 값을 갖다가 스몰 p라 그러면은 1에서 스몰 p를 빼시면 되겠죠. 그죠? 수직선 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말고는 다른 건 별거 없을 것 같고,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간 거는 다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 해보시고, 개똥거수 하지 말고. 여기가 아까 이제 지금 여기 몇 줄이냐? 200 여기 특강인데요. 아무튼 학교 수업 잘 들으시고요. 학교에서 요거를 갖다가 언급을 하면은 수투 내용에 나왔던 정적분. 근데 이제 고3이니까 수투 내용 정도는 낼 수도 있습니다. 수투 내용 정도는 그냥. 그러니까 대신 구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긴 해야 되겠죠. 구하는 방법은. 여기는 그냥 전체 넓이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부분. 여기는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문제로 낼 수가 있다. 근데 요거 문제 나오는 학교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요거는 낸 일반고에서는 없었고 여기는 낸 학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는 안 가르쳐줘도 그냥 푸시면 돼요. 대신 풀 때 여러분이 어쨌든 그 둘러싸인 넓이나 이런 거를 구하실 때 자 적분을 써야 된다 이거죠. 다각형이 아니고 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아까 전에는 니네가 뭐 이제 아까 이제 익히 문제나 그런 거 볼 때는 전체 넓이가 1이다. 그거에서 미정계수 구하실 때 다각형이니까 적분 쓸 일이 없었거든. 근데 얘는 주어진 밀도함수 자체가 곡선이니까 이때는 무조건 적분 써야 된다고. 알겠지? 체크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네, 똑같이 적용이 된다. 변수의 조작. 정규분포입니다. 여기다가 이 정도에다가 하나 써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그냥 이거 아까 저기다 개념 노트를 쓰긴 했는데 여러분이 그나마 여기서 다른 거 헷갈릴 건 진짜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시그마가 클수록 나파에 퍼진 모양이 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시그마가 클수록 뭐다? 고르다 고르지 않다? 고르지 않다. 네, 고르지 않다. 고르지 않다. 시그마가 클수록 고르지 않다.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용어야 뜻이야. 외우셔야 되는 거야. 얘네가. 아니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왜 고르지 않아 이거랑 아니 이항분포에다가 NP 쓰는 거나
정규 분포에다가 m 시그마 제곱 쓰는 거나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 표기법이니까. 관계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의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걸 뭐 뜻을 갖다가 뭐 이해를 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넘어가. 됐고. 방학 때 요거 이제 밀도 함수 가지고 한번 좀 까다롭게 냈던 문제 기억납니까? 아니요. 그렇죠. 훌륭해요. 그죠? 방학 때 두 전공 기출 문제 해가지고 2학년 건데 그때 한번 여기 밀도 함수 수식에다가 여기 수식 바꿔내면은 그 수식이 바뀐 걸 보고 니네가 원래 거랑 표준 편차나 평균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런 거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잖아. 응? 대표적으로 요런 데가 2파이 시그마가 아니었고 얼마였어? 뭐 요런 데 지금 파이. 5파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코딱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씨. 어디 왜요? 얼마였어요? 뭐 예를 들어 그때 뭐 있었냐? 파이. 뭐 예를 들어 8파이 같은 경우 8파이 들어가면은 얘가 8 빼내시면은 2파이 남기고 빼내시면 뭐야? 2시그마라는 거 아니야? 아까 거에서 2시그마로 바뀐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던 문제가 있다고 두 정보에서. 그때 그 문제도 수식을 주기는 줬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었고 이것까지는 주긴 했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외우는 거 가지고 부담 갖지는 마라. 그거고 나머지는 그 표준화 쭉 보시고. 요거는 이제 아까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하고의 관계인데 이런 방학 때 바이블로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 이제 표준화를 해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여기 m이 0으로 바뀌겠고 표준 정규 분포로 가게 되면 그리고 지금 여기 정규 분포에서 한 칸의 간격이 지금 다 시그마거든요. 시그마. 그럼 이 한 칸의 간격 시그마가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뭘로 바뀐다? 정수 1이라 그랬죠? 시그마 한 칸이 1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값을 줄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줄 때도 있다라고 했거든. 이렇게 줄 때도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표준화 해가지고 거쳐서 가도 돼. 근데 그냥 보자마자 m에서 시그마 빠꾸로 한 칸이니까 표준화로 바꾸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구나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지. 표준화 안 하고도 관계를 좀 미리 알고 가자 라는 정도죠.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표를 요런 거를 주시게 되면 얘가 얘를 지금 0, 0, 라지 Z, 스몰 Z로 바꿔 주시게 되면 여기가 시그마니까 1, 2, 3으로 바뀐다 이거죠. 이런 거. 표준화하는 이유 쭉 읽어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런 등급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1등급 커트라인 점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익힘 1번. 자 1번 뭐 대충 보시면 M2가 더 크죠. 시그마는 누가 더 커요? 시그마는 얘가 더 크죠. 낮은 애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를 왜 하느냐. 과목의 어떤 상대적인 우수성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대신 뭘 알아야 돼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 딴 얘기지만 니네 후배들은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생기부에 표준 편차가 빠졌어요. 왜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시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가 돼요? 그럼 지금까지 니네가 했던 그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점수하고 절대평가의 그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학교 사정관들이 대학에서 예측을 해야 돼요. 니네 때처럼 정확하게 표준 편차가 같이 제공이 되면은 원점수하고 지점수하고 평균하고 따져봐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자식하고 저 자식하고 누가 더 잘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 학교에서 미적을 얘가 80점 맞았어. 쟤네 학교에서 미적을 얘가 70점 맞았어. 그럼 제가 원래는 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니네 후배들부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관심이 없죠. 니네한테 이런 얘기할 필요 없죠. 자,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니네 후배들은 더욱더 이제 원점수가 조금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등급이면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요, 이게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표준화 해보시면 되죠, 표준화? 국어는 어떻게 돼요, 국어 정조? 예, 표준화 해주시게 되면은, 표준화라는 거는 표준 편차 분해, 예, 변수 빼기 평균이니까 70 마이너스 65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얘는 0.5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뭐가 돼요? 표준 편차 분해, 예,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이거 함수는 10입니다, 10. 그죠? 예, 그럼 얘는 굳이 약분을 하는 게 낫나? 얼마야? 8분의 5예요? 얼마예요? 0.75 725 아닌가? 625? 625 68에 48, 625인가요?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보셔서 따지면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비율이 뭐냐? 과목이 알 수가 있다. 강인이의 점수 비율. 그죠? 하시면 되겠고. 쭉쭉쭉쭉. 이런 게 이제 정규분포 그냥 무난한 활용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맞출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권장하는 거는 활용 문제 푸실 때는 변수 잘 잡으시고요. 다시 쓰는 것까지는 안 바래도 어딘지 명시하시고 얘가 지금 정규분포 153,2제곱을 따른다. 한 대의 무게가 이거 확률을 구해라. 151 이상 154 이하. 그래서 요거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P가 아니고 X요. 그래서 표준화하시면 되죠.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해줄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Z 밑으로 들어가서 표준 편차 2분의 변수 빼기 평균 암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고 변수 빼기 평균 1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0.5까지니까 요거 1값하고 0.5값 더하면 되죠. 그죠? 이런 거 다 주시고 4번에 어떤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접속 시간이라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5제곱인데 10,000명을 임의로 보았을 때 50분 넘는 사람의 수를 구하세요. 대표 유형이죠. 우선은 50분이 넘을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PX가 50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PZ가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10입니다. 2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5에서 빼주시면은 0.0228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얘는 사람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만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대표 유형입니다. 확률 구해서 인원수 곱하면 되는구나. 쭉 됐고. 두 문제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2번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에 확률 값을 줄 테니까 미정계수 k를 구하여라 이겁니다. 자, 표준화하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 z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 k예요. 얘가 0.0228입니다. 이것도 많이 본 숫자라 0.028이니까 뭡니까? 얘가 뭐 돼야 돼요? 2 돼야 되겠죠. 원래는 뭐 수직선 그려가지고 정확하게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데 확률이 0.0228이니까 0.5에서 빼서 이 부분이 뭐냐? 0.477이구나. 그래서 찾으니까 2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6번에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지금 대칭축을 줬어요. x는 100대칭이죠. 그럼 딱 보자마자 평균이 100입니다. 자, 평균에서부터 평균부터 8칸 떨어져 있습니다. 477이에요. 얘도 또 표준화 해주니까 이쪽은 바로 0이고 z고 표준 편차 시그마 분의 변수 빼기 평균 8입니다. 이게 0.477. 0.477이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2네요. 그래서 시그마 값은 얼마냐? 4입니다. 표준화 다시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정말 쉽습니다. 7번에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방학 때 봤던 확률이 x가 48 이상하고 12 이하하고 같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얘가 지금 m대칭인데 48 이상하고 48이 어딘지 몰라. 아무튼
12 이하하고 확률이 같대요. m대칭이다 이거죠. 중간. 중점이 m이다 이거죠. m은 뭐라는 거예요? 2분의 48 플러스 12다.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x의 제곱이니까 2x 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뭐예요? 분산 시그마 제곱에다가 더하기 평균 제곱하시면 되죠? 분산 정의 가지고 이항한 겁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가 뭐 이항분법에서 배웠던 2x 제곱 공식 써도 되고 MPQ 더하기 MP 제곱 그런 거 떠올리셔도 되고 나오겠죠?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이 표준화를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바로 보자마자 0에서 1까지의 표준화했을 때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구나 이런 정보를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표준화하시고 그 학교 수업 들을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여러분이 그 이제 표준정규 분포표인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아마 해줄 겁니다. 자기네 학교 이제 시험 볼 때 표준정규 분포표를 줄 건지 그러니까 표를 다 주고 시험을 본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 시험처럼 그 문제상에다가 군데군데에 표준정규 분포표를 일부분 준다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잘 들어요 학교 수업. 어느 양계장에서 달걀을 무게에 따라 나누는데 생산한 무게의 평균이 저렇다. 얘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정규 분포 60,10제곱을 따른다. 그때 생산한 달걀 한 개의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이겁니다. 그럼 한 개의 가격의 기대값인데 가격을 보니까 2대.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그럼 나는 기대값,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생각은 앞에서부터 배웠던 평균은 그 변수 여기서는 가격이죠. 그 가격에다가 뭘 곱해요? 그 가격이 나오는 확률을 갖다가 곱해서 싹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각각의 확률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니까 표준화해서 구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선은 무게가 60 미만일 확률은 표준화해서 PZ 표준 편차 10분의 빵이네요. 그죠? 0이네요. 그래서 얘는 0.5다. 얘도 이런 식으로 구해놓고 곱해서 싹 다 더하면 그게 기대값. 그죠? 이 정도로 살짝 꽈냈는데 이런 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됐고. 자, 변수 두 개짜리에 이제 그 미정계수 구하는 겁니다. 둘 다 표준화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고. 10번. 변수 두 개짜리인데 뭐 별 의미 없이 각각의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게 뭐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 뭐 이런 얘기입니다. A에서 행사하는 귤의 무게 XA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XA라고 하면은 정규 분포 86,15의 제곱을 따르고 XB라고 해서 과수원 B 거는 정규 분포 88,10 제곱을 따라서 A에서의 무게가 98 이하, XA가 98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B에서의 무게 XB가 A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별로 없죠? 새로운 확률 변수로 주어져 있을 때 그냥 확률 변수 연속에서도 이산에서처럼 똑같이 적용해서 갖다 대입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면은 px가 90, 뭐 45 이하 돼요? 이런 거 정말 의미 없죠? 완전 쉽죠? 왕만네. 자, 얘들 진짜 몇 개 있어? 왜 13번 끝이야? 있어요, 13. 끝이야? 근데 자, 개만찬을 최저 점수를 갖다가 A라고 해야 되겠죠? 대표 유형이죠? 최저 점수를 A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성적의 분포 점수를 갖다가 정규 분포 70,8 제곱으로 두면은 합격하는 최저 점수가 A면 X가 A 이상일 때 확률이 이게 합격하는 확률입니다. 이런 거를 쓸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럼 합격하는 확률을 구하는데 위에 보니까 합격은 20명이에요. 1000명분의 0.00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갖다 표준화해 가지고 PZ 이상 8분의
A-70을 한 게 0.002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표준화해가지고 크거나 같다 해서 0.002가 나왔다는 거는 요 놈이 요런 데쯤에 있어야 되겠죠? 0.0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1000분의 20명이구나. 그러네요. 0.2, 0.02, 0.02.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0.48이 되겠네요. 여기 2니까 얘가 2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 수직선 뭐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 맞아. 예. x는 평균이 지금 이거고 그나마 요 유형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n이 20하고 4제곱 FK가 있어요. 밀도함수 아닙니다. 그냥 F입니다. 문제에 준 거 집안대로 하지 마시고 F는 이거래요. 오히려 F는 확률이죠. 확률. 밀도함수는 확률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이냐? 확률이죠. 그죠? 하지만 확률 밀도함수는 확률이 아닙니다. 밀도함수를 적분해야 확률입니다. 자, F12하고 36이 같냐? 넣어봐.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지금 F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냐? 이 얘긴데 얘가 지금 확률인데 K-4에서 K까지의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K-4에서 K까지 둘러싸인 넓인 거야. 저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를 그냥 새롭게 F는 아니겠죠? F가 있으니까. 다른 함수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20대칭이거든. 그럼 이 FK라는 거는 뭐냐? FK라는 거는 얘를 갖다가 K-에서 K까지 K를 어딘가 잡았으면 거기에서부터 빠꾸로 8칸 간 데까지를 둘러싸인 넓이를 따지면 그게 FK라고요.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런 상황을 이해했을 때 니은에서 K가 어디일 때 둘러싸인 넓이가 최대가 되냐? 센터로 가야 되겠죠? 이 8칸의 센터가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K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4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식의 의미는 F라는 게 뭐 대칭? K는 12대칭이죠. 그래서 해가 돌아가지고 또 24라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12대칭이냐 이건데 왜 애초에 글로 먹었죠? 왜냐면 24에서 최대라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K를 갖다가 이 칸을 옆으로 움직여봐요. 작아지죠? 옆으로 움직여봐요. 작아지죠? 그죠? 근데 옆으로 움직이는 간격이 똑같으면 동일한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프가 대칭이라. 24대칭이죠. 여기가 48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부담 뭐 많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에 좀 중간에 빼시면. 쌤, 네. 좀